물은 마음의 거울이다. 물은 다양한 얼굴로 인간의 의식을 형상해 보여준다. 어떻게 물은 사람의 마음을 비춰내는 걸까? 의식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존재는 진동이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제각각 고유한 주파수를 바라며 독특한 진동을 갖고 있다. 내 이야기는 전부 이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물에 대해 계속 연구해온 나는 이것이 우주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 말로 하면 짧게 한 줄로 끝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진동이라고? 눈앞에 있는 이 테이블도, 의자도, 내 몸도 눈에 보이는 것이 진동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지? 손으로 만지면 질감을 느낄 수 있고 안도 꽉 채워진 목재나 돌, 콘크리트 등이 진동이라니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양자역학 등의 과학 세계에서는 물질은 본래 진동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물질을 미세하게 나누면 모든 것은 입자이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신기한 세계로 들어간다. 만약 여러분이 마이크로의 몸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는지 탐험을 떠난다고 하자. 그래서 원자 수준까지 작아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것뿐임을 알게 된다. 전자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원자는 고유한 진동을 갖는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마이크로 세계에서의 속이 꽉 찬 소재가 아니라 원자핵 주위를 하염없이 맴도는 파장이라고 느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늘 진동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전멸한다. 반야심경에 다음 구절이 적혀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것에는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실체가 있다. 먼 옛날 석가모니가 말했다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신기하게도 현대 과학으로 입증된 것이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방 안에서 친구와 단둘이 수다를 떨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친구가 찾아온다. 그 친구가 방문을 연 순간 꽃이 핀 듯 환한 분위기가 싹 바뀐다.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굳어지고 검고 탁한 공기가 방 안을 맴돈다. 왼쪽을 보니 그 친구의 얼굴은 헬쓱하고 등은 초라하게 굽어 있으며 한눈에도 삶에 지쳐 보인다.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실연이라도 당한 걸까? 사업에 실패한 걸까? 아니면 삶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문제는 그 친구가 문을 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는 점이다. 인간도 진동한다. 사람마다 고유의 진동을 갖고 있다. 그런 진동을 느끼는 감각을 누구나 갖고 있다. 인생에서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은 슬픔의 주파수를 내보낸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밝은 빛이 주파수를 내보낼 것이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파동이,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시커멓고 사악한 파동이 일어난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과 장소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있고 가게를 내기만 하면 성공하는 복된 장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보석도 있다고 한다. 사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역시 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천둥과 태풍을 일으킨다. 그것은 강렬한 에너지로 많은 재해를 일으키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것들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상에 고인 나쁜 에너지를 강한 힘으로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천둥이나 태풍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옛날부터 축제를 좋아한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예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곳에는 밝고 좋은 파동이 소용돌이친다. 그 위력으로 고여있던 좋지 않은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동시에 고유한 파동을 갖고 있다. 그것을 알았으니 그 세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한 것,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것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발견과 감동으로 인생의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책을 덮어놓고 유리잔에 물을 따라 테이블 위에 놓아보자. 아니면 그런 상상을 하기만 해도 된다. 유리잔 속의 물은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 방 안의 모습, 창밖의 풍경, 컵 안을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얼굴. 물은 다양한 색과 빛, 모양, 풍경을 비춘다. 이제 여러분은 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물을 쳐다보면 물도 그 사람을 쳐다본다. 또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풍경, 여러분이 자아내는 분위기 등 물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너무 친밀해서 물에 대해 그다지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마시고 얼굴이나 몸을 씻고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면에서 물의 신세를 지고 있지만 물이란 무엇인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 물만큼 신비한 성질을 가진 것도 없다. 그중 가장 신비한 것이 얼음이 물에 뜬다는 것이다. 다른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의 밀도가 높아지고 비중은 커진다. 그런데 물은 얼음 상태에서는 분자가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어 간격이 넓어지는 구조다. 그것이 액체인 물이 되면 분자는 수만 배나 왕성하게 운동을 한다. 운동이 왕성해질수록 간격은 줄어들어 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고체인 얼음보다 액체인 얼음이 더 무겁다. 물의 비중이 가장 커지는 것은 4도씨일 때다. 듬성듬성 구멍이 난 물 분자 속으로 활발해진 물 분자가 들어가 가장 무거워지는 것이 4도씨다. 이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분자는 더욱 활발해지므로 밀도는 다시 낮아진다. 그래서 외부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호수 바닥은 4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덕분에 호수 바닥에 사는 생물에게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만약 물이 이런 성질을 갖지 않고 다른 물질처럼 얼음이 물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기온이 내려가 얼음이 생길 때마다 바다나 호수 바닥은 얼음 덩어리로 덮여 모든 생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얼음이 물에 뜨는 덕분에 바다나 호수의 표면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도 얼음 아래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이다. 또 물에는 다른 물질을 녹이고 운반하는 성질이 있다. 이것도 매우 특수한 성질이다. 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녹아드는지는 완전하게 순수한 물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해도 쉽게 할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이나 제약 공장에서는 특별히 만든 초순수라는
매우 순도 높은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으면 바로 불순물이 섞인다. 완벽한 순수 상태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투명하고 순수해 보이는 지하수나 시냇물도 많은 미네랄과 불순물이 녹아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물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에 바다에는 생명이 필요한 원소가 넉넉히 돌아 생명의 숲가 만들어졌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은 모두 그 생명의 숲에서 탄생했다. 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력 그 자체다. 물 없이는 물질끼리 섞이지 못하며 순환할 수도 없다. 물은 지구상에서 카오스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생명 넘치는 푸른 별인 지구를 만들어냈다. 옛날부터 물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깃든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도 용천수가 솟는 땅은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인식되어 신사를 짓고 신을 모셨다. 고대 사람들도 어느 특별한 지역은 에너지가 높고 그런 곳들을 이어주는 에너지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장소의 많은 곳은 지하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 물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인 동시에 생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구상의 다른 물질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 덕분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108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이 샘솟는 부정적인 감정과 어떻게 마주하며 살까?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요령이기도 하다. 그러면 분노와 슬픔, 원한 같은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그런 감정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태어난다. 인간은 누구나 인류가 탄생한 이래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오랜 조상의 기억을 갖고 태어난다. 그 가운데는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도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몸과 마음을 소모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동의 법칙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온다. 좋지 않은 감정과 정반대의 파동을 내면 된다. 두 개의 파형이 합쳐지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없어진다. 몇 년 전 일본이 한 대학 연구소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우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소음에 대해 그것을 지우는 소리를 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전화기 주위만 조용하게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 소리가 갖는 파형을 조사해서 그것을 반대로 뒤집은 파형을 갖는 소리를 스피커로 내보내자 어느 지점에서 완벽하게 소리를 지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자동차의 엔진 소음을 줄이는 기술로 이미 실용화되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감정에는 그것과 정반대인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감정이 정반대의 파형을 갖는다. 원한, 감사, 분노, 연민, 공포, 용기, 불안, 안심, 초조, 안정, 압박감, 평상심. 상반되는 두 감정이 같은 파형을 갖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인간은 누구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성질 급한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돌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교제를 하는 동안에는 다정하던 남자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전화로 그 분풀이를 하다 결국 스토커로 변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좋은 인격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뿌리째 악인인 사람도 없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다. 또 하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반대의 감정으로 그것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한의 감정으로 병에 걸린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되찾음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는 철학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주술사나 승려가 사람의 몸을 치료했는데 대부분 환자에게 자연의 이치에 맞는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의학이 몸의 나쁜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식까지 관여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의사나 병원이 필요 없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병에 걸린 사람은 거리의 철학자를 찾아가 인생의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상담하고 납득함으로써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된다. 미래의 의사는 그런 인생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상담해온 경험에서 병이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원인이 되는 감정을 지우면 누구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노력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력을 높여 병의 증세를 호전시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다. 등산을 권유해 암 환자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는 요법을 실행하는 의사도 있다. 또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과 생활 방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찰을 하는 홀리스틱 의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에도 홀리스틱 의학을 추진하는 협회가 설립이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던 시대는 가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시대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분명 이 세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물이다. 의식은 혼이다. 물을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혼을 맑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의 몸을 아름다운 물이 결정으로 채워야 한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 우주를 순환하는 여행을 계속하는 물을 생각하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인간을 물이라고 생각하면 몇 가지 의문을 풀 수 있다.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물, 거기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혈을 받은 후 본 적도 없는 풍경과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거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체험한 일은 물이 기억이 되어 몸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혼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 아닐까? 혼, 윤회, 영의 존재 등 아직 증명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물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도 과학적으로 해명할 날이 올 것이다. 혼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우주 저 끝에서 물을 타고 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는 물 그 자체다. 언젠가 지구상에서 배운 여러 체험이 기억을 갖고 우주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주로 날아가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활기찬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의식이 물을 정화하고 그것으로 모든 생명을 향해 아름답고 힘찬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가장 아름다운 물이 결정으로 세계를 가득 채워야 한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자.
그런 다음 그 결정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지구는 본래 갖고 있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구에서의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주 끝으로 날아갈 것이다.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과정은 우주의 위대한 섭리에 맡기기로 하자.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 물 자체 또는 안개 같은 모습일 것이다. 내가 혼이 되어 날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대우주로 날아갑시다. 다음은 화성이 어떨까요?